자,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 자, 이게 가장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 중학교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냥 일방적인 암기 위주의 공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충분하고 탄탄해야지 바깥에 이제 끌어내면서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응용 부분을 고1부터 바로 요구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 아주 잘 다져줘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해가 선행되는 기억의 조직화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이제 그 능력이 어디까지냐? 이 품사가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학교를 탁 올라갔는데 중학교 문법이 이제 품사 문법입니다. 품사가 뭐 분사가 어떻고 동명사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그냥 여기부터 그냥 아예 소통이 안 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깡그리 암기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품사적 기반, 기본적인 품사 기반이 약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이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이제 실제로 덩어리, 구와 절을 만들어서 긴 문장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작을 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 영작 능력이 어떤 그 서술형 문제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되어져 있어야지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고 긴 문장도 자기가 해석할 수 있고 또 분석해서 자기 머릿속에 쌓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그 긴 문장 만들기에 대한 능력, 요게 안 갖춰져 있는 애들이 태반이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당장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고등학교 한 1학년 후반이나 2학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게 바로 언어적인 능력입니다. 이 언어적인 능력은 중학교 부모님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단락을 처리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장이 빨리 정확하게 읽혀야 되고 이걸 기반으로 언어적 추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개가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어휘력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이렇게 크게 영어에서는 네 가지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중학교에 올라가더니 영어 공부가 안 된다 이런 애들은 사실 1번에서 막힌 애입니다. 근데 어떤 애는 나 우리 애는 이상하게 모의고사 시험 같은 거 치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이게 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애들은 이 2번 부분 1번 2번 부분이 굉장히 약한 애들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특성이 이 네 개 중에 어느 부분이 약한가를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품사. 품사. 뭐 명사, 대명사, 동사 이런 8가지 품사뿐만 아니라 이 8가지 품사만으로 영어가 이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한정사라든지 조동사 요소, 준동사 이런 3가지 개념을 가져와서 이 분류 위주의 문법을 만든 게 품사 문법입니다. 근데 막 정말 많은 용어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학교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와 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언어를 그 연결해서 조립해서 실제 긴 문장을 만들어 나갈까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문법 자체에 아예 없습니다. 이건 이제 현대 언어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언어가 도대체 어떤 식의 그 과정을 따라서 만들어지는가 이런 보편 언어에 대한 어떤 관심 때문에 현대 언어학이 발달하게 됐고 여기에서 이제 구와 절에 대한 개념으로 이 세상 모든 언어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구와 절에 대한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다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명사 밑에 전치사 명사를 결합해서 가장 기본적인 덩어리를 만든다. 이게 이제 저희가 구와 절의 제1강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간단한 덩어리 짝이거든요. 자, 근데 명사 밑에 전치사 명사를 결합해서
자, 얘가 이제 1차 정보, 제일 중요한 정보고, 얘가 이제 2차 정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만들어지면, 자, 지금 숫자죠, 그죠? 숫자. 일을 하는 여성들의 숫자. 숫자가 오다 보니까 동사를 is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이제 만드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머릿속에 딱 이 틀이 만들어지면, 야, 어떻게 구를 짜고 어떻게 덩어리를 짜고 어떻게 절을 결합한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면 지금 똑같은 류의 정보를 딱딱딱딱 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이 문장들이 머릿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할 때 the number of로 시작되면 자기도 모르게 동사를 is로 붙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명사 밑에 전치사 명사를 결합한다. 얼핏 보면 되게 시시해 보이지만 지금 이 덩어리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한국인들은 이거를 그냥 계속 이제 아래로 위로 읽으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식의 황당한 해석을 합니다. 대형 상점의 불평을 담당하는 부서의 접수원 일자리, 그 일자리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긴 줄, 이렇게 하고 막 박수치고 넘어가거든요. 아, 안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전혀 다른 논리를 통해서 이 덩어리를 만들거든요. 긴 줄, 지원자들의 줄이죠, 그죠? 이 줄이 동물들이 늘어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늘어섰는데 지원한 사람들의 줄입니다. 이렇게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정보를 내세우고 2차를 붙여서 범위를 좁히면서 구체화시키는 언어입니다. 근데 지원자는 지원자인데 얘가 또 명사죠, 그죠? 요 명사 밑에 어디에 지원했느냐, 대학에 지원한 게 아니라 일자리에 지원한 겁니다. 근데 일자리가 여러 개 있는데 사무직 일자리가 아니라 전화 받는 리셉셔니스트의 일자리인 겁니다. 이 일자리가 여러 부서에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고객의 불만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고 이 부서는 대형 상점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지금 전혀 다른 논리로 이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 문장 속에 이러한 틀이 딱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기본 틀이 딱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걸 그냥 계속 읽기 위주로 그냥 공부를 했다. 이건 쌓이지가 않는 거죠. 즉, 이 영작을 할 수 있는 기반, 즉 문장 프레임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 문장 프레임의 핵심은 자, 품사, 구와 절, 그 다음에 단락 개념, 그리고 어휘,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구와 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수능시험 문장을 보면 이렇게까지 복잡한 구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복잡한 구조를 해결하려 그러면은 이런 기반이 딱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응용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공부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파트는 품사, 가장 기반이 되는 품사, 그 다음에 영작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즉 단락 이론, 그리고 어휘 부분입니다. 이 네 개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키워줘야 됩니다. 우선 품사가 약한 애들은 여기부터 해결해 줘야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부가 효과적인 반복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효과적인 반복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내신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 자체를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줘 줘야 됩니다. 아주 재미있게 그냥 이런 식으로도 공부하고 막 문장 기호로도 공부하고 이걸 이제 동사 중심으로도 보게 하고 다양한 각도를 만들어주는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즉 예를 들면 영작 프로그램만으로도 지금 저희는 20년 가까이 계속 이 콘텐츠를 만들고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제 출간 같은 걸 하면서 이런 류의 그 커리큘럼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키울 때도 언어 능력을 키울 때도 그냥 아무 문제집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단계적으로 늘 수 있게 타픽하고 코멘트를 구분하게 하는 훈련, 그 다음에 이걸 A는 B하다로 정리하게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효과적인 반복의 가장 최고봉이 뭐냐? 저희는 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충분히 품사, 구와 절, 단락을 통해서 개념을 어휘를 통해서 이제 충분 기반을 갖추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내신 시험에 이걸 응용해서 이 내신 시험이 주는 압박감을 이용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반복시키면 정말 자기있게 되는 겁니다. 즉 문장 프레임이 갖춰져 있으면 텍스트를 자기가 두세 번
읽으면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말과 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데이터 축적의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신 시험입니다. 즉 고등학교 시험이 가지는 그 내신의 압박감을 중고등부 때의 그 내신의 압박감을 오히려 데이터 축적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게 저희의 기조입니다.